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애플과 자동차 관련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첫 기사는 거의 애플의 자동차를 현대가 만드는 것처럼 나왔는데, 오후쯤에는 현대에서 직접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거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아마도 이런 논의에도 기업들이 이제 보통 중요한 제안이 오갈 때는 NDA, 비밀유지 서약 이런 거를 굉장히 탄탄하게 하는데, 사실상 이제 애플이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랑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료가 준비됐죠. 우리가 좋아하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볼게요. 일단은 애플이 자동차 비즈니스를 뭔가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굳어졌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상상해 보는데, 애플이 과연 자동차 산업에 얼마나 깊게 발을 담글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다들 애플카라고 부르죠. 그 자동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플 엠블럼이 박힌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애플 자동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뭔가를 한다는 것밖에 나온 게 없으니까 애플이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관련해서 참여하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형태의 자동차 산업 참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조금 소극적으로 보고 있어서 후자를 먼저 볼게요. 이 상상은 애플이 직접 차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자동차 비즈니스는 하지만 차는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이 자동차 산업이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죠. 차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기차일 테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모터 달고 배터리 수급해서 플랫폼 만들고 위에 샤시 멋지게 디자인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자동차라는 게 성능보다 안정성 같은 게 더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든지 스프링 탄성 하나, 부품 배치, 작은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커다란 뭔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나 세팅 이런 예민한 경험들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승차감이라든지 핸들링 같은 이야기가 다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인 거죠. 노하우인 거죠. 물론 전기차가 되면서 이런 간극이 상당히 줄어들긴 하겠지만,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처음 시작한 회사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번 소식에서 나오는 사실이 여러 자동차 회사와 애플이 협력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제3의 하드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카플레이의 확장이랄까요? 애플이 주도하는 자동차 운영 체제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나오는 거죠. 그 안에는 자율주행도 있고 되게 앞선 커넥티비티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은 여전히 자동차 회사들이 전장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주는 가치가 점점 차량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잘 가다듬으면은 차량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몇 마력, 토크가 얼마 이런 거보다 요즘에는 사실 자율주행이 되는지 주차 보조가 잘 되는지 안전제동 같은 게 되는지 이런 게 차를 더 반짝이게 만들어주는 시대잖아요. 그걸 여러 회사들과 함께 만드는 거고, 그 파트너 중 하나가 현대자동차라는 거죠. 애플로서도 당연히 현대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독일 3사와 일본차 이런 메이저 기업들은 다들 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물론 미국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좀 현실적이긴 하지만 사실 재미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공격적으로 상상해 볼게요. 애플이 왜 현대와 협력 제안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차를 만들어 달라고, 아니면은 현대와 같이 차를 만들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플이 하던 대로 한다고 보면은 차량에 기본 설계를 하고 기술이랑 부품들 다 수급해서 조립 공장에 맡기겠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던 애플의 최고 공장, 대표 공장이 폭스콘이었죠. 근데 폭스콘은 전자 쪽이잖아요. 그 자동차를 완성차를 애플이 원하는 물량 그리고 원하는 퀄리티로 찍어낼 수 있는 회사 어디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현대가 최고라고 봅니다. 물리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엘라바마에서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하고 또 공장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할 수 있죠. 현대 말고도 차 많이 만드는 회사 많은데 다른 회사는 얘기 안 했겠냐.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 거고요. 생산할 수 있는 양 같은 거는 아마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그런 회사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아우디 폭스바겐 그 라인의 브랜드들이 애플의 차를 대신 만들어준다 이런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생산에 대한 생각을 왜 했냐면, 지금부터 정확히 딱 1년 전입니다. 우버가
CES에서 현대차랑 에어택시용 드론을 만든다고 발표했던 적이 있죠. 네, 아주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 드론을 보니까 되게 많은 부분이 그동안 우버가 레퍼런스로 제안했던 에어택시 디자인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어요. 우버는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직접 드론을 생산하지 않을 거다. 우리 하드웨어 운영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버는 갖고 있던 모든 기술력, 그리고 뭐 특허,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걸 현대에 제시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는 차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아주 신뢰도 높은 생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때 우버 엘리베이트에서도 현대만큼 이 드론을 잘 만들 수 있는 파트너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동차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은 현대의 전기차 플랫폼을 도입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모터를 비롯해서 이른바 뭐 하체라고 부르는 아예 이제 밑에 판때기를 현대 걸 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위는 이제 디자인부터 전장까지 애플이 하고 그걸 현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 이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당장 무슨 최고의 막 레이싱카를 만들 것도 아니고 뭐 포르쉐를 대체할 만큼 뭐 그런 스포츠카도 아니고 뭐 엄청난 승차감을 갖고 있는 그런 뭐 고급 세단을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줄 겁니다. 아마 뭐 일단은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뭐 굉장히 뭐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IT 회사들은 결국에 IT 경험으로 차를 좀 더 자동차 경험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소니도 지난해 CES에서 비전 S라는 컨셉카를 공개했죠. 이거 보면은 소니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누구도 이 차를 보고 아, 이거 엄청 잘 달리겠다, 빠르겠다, 뭐 승차감 좋을 거야 이런 기대하지 않잖아요. 소니의 기술로 자동차가 얼마나 다른 경험을 줄 거냐 그런 상상들 때문에 이 차가 굉장히 주목받았던 거잖아요. 물론 뭐 소니도 이 차를 직접 만들지 않고 뭐 직접 만들 계획도 없지만 이 차를 통해서 뭐 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또 전장업체로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랑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레퍼런스를 만든 거죠.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소니가 생각하는 자동차 비전, 그래서 비전 S라는 이름까지 붙었던 거죠. 반면에 애플은 그걸 완전히 자기 브랜드로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애플이 자동차 브랜드도 하나 사서 같이 했으면 싶긴 하거든요. 아무리 전장이나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 차 경험을 좋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도 또 자동차가 주는 그 기본적인 맛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부 같은 브랜드 사서 만들면 어떡하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사실 뭐 지금 그러기에는 좀 비현실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과 협업이든 아니면은 뭐 플랫폼을 사오든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지금 자동차에서 애플이 가장 필요한 거는 생산이고요. 뭐 기술, 양산 그리고 퀄리티까지 다 갖춰지는 회사는 현대자동차가 거의 최선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협력이나 협업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애플이 뭘 만들려는 건지 뭘 하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한테 원하는 게 뭔지도 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소설의 되게 허무한 결론이긴 합니다. 조금 지나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애플 제품 살 돈으로 애플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진짜 진리의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애플에 관련된 소문, 루머는 뭐 사실 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엄청 귀담아서 듣는다기보다는 나올 때까지 모르고 나와봐야 아는 게 바로 애플 루머이긴 합니다. 뭐 정확하게 뭐 가치 있게 짚어본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재미삼아서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차는 뭐 2024년부터 뭐 2027년 뭐 이런 소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나와보면 알겠죠. 네. 그 전까지 여러 가지 또 소문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확실히 알게 된 거는 애플이 자동차에 진짜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고 현대도 그 파트너 중에 하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